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700포인트 폭등, S&P 500은 10% 상승, 나스닥 12% 급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역사적인 일일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이 놀라운 랠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선언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은 순식간에 역대급 내러티브의 전환을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2차 관세 전쟁의 본질과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핵심만 이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관세 전쟁의 숨겨진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이 상호 관세는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미국 관세율을 1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공황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세 정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요, 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일본, 뭐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맹국에도 11%에서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진정한 타겟은 모두 아시다시피 명백히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트럼프가 전략을 급변경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관세를 일시 유예하는 동시에 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대폭 상향하고 즉시 발효되도록 명령을 한 거죠. 이 전략적 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2차 관세 전쟁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립시키고 이 미국 주도의 경제 그리고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는 이제 전략적 경제 봉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세는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이 재편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과연 있을까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도 무역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어, 아무리 관세를 부과해도 무역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 있는데요.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수반하기 때문이죠. 더 우려되는 거는요.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에 오히려 미국 자신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 내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이 높아진 수입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 가격 인하 전략을 통해서 관세 충격을 일부 상쇄하면서 이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자립화하면서 이 장기전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과 동맹국 내부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동맹국들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 물론 이제 관세 철폐의 대가로 이제 방위비를 증액한다거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산업 보조금 축소 같은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반드시 뭐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동맹국들의 반발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동맹국들이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블록 형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이제 국제 시장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이제 대량 매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 중 하나죠. 그럴 경우에 국채 매도라는 핵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럴 경우 이제 미국의 금리 급등 그리고 정부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또 안 되는 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급격하게 매도할 경우에 자국 보유의 자산 가치 하락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위안화 급락이라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라는 부메랑 효과에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꾸준히 지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해 오고 있죠. 실제로 2021년 1조 700억 수준이던 보유량이 2025년에는요 7,61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감소, 금융 전략의 다각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중국뿐 아니라 다수의 신흥국들이 이 달러 자산에서 이탈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과 유로화 등으로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달러 수의 점진적 감소,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른바 탈달러화죠. 탈달러화 움직임의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결제 통화 가능성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패권 수호를 위해서 동맹국과의 새로운 환율 협정을 또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985년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가 지금 40년이 됐는데 그 40년 만에 소위 마라라고 합의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배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제2 무역 전쟁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요.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 쇼링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는 이제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분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신흥국 블록이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자 경제 냉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공급망이 불리는 필연적으로 무역 거래 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이제 불가항적인 흐름이 되고 있죠.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이제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당장 잃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계는 이제 통화 다극화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세 전쟁은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국채 발행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 증가 그리고 달러 매력도의 하락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투자자들은 결국 금이나 엔화,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신용 경색 위험이 또 고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5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면서 글로벌 패권 구도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 경제적 격동기를 맞아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세심히 분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